이제 누구로 나갈 거냐면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자, 동민아,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이랑 딱 하나 차이 난다, 그치? 그 하나가 뭐지? 함수값, 그치? 그 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있어봐. 자, 소정아, 넌 배웠잖아. 동인아, 자, 네 감을 한번 믿어봐. 여기 y는 fx라는 함수를 줬어, 내가. x는 a라는 점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다. 그래, 이게 함수값이 힌트예요 라고 딱 하고 나면은 꼭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물어보면은, 독서에서도 그랬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걔는 그래도 1학년이었는데 보자마자 연속인데요? 이러는 거야. 왜? 했더니 이제 함수값이 힌트가 된 거야. 함수값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았어? 끊어졌잖아. 연속이 아니잖아. 불연속이잖아, 불연속. 끊어졌잖아. 그렇지?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봐. 끊어졌어. 알았지? 뭐 함수값 이런 거 다 버리고 수학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인데 뭘 생각을 하려 그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래프를 봐봐. 연속이야? 끊어져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수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연속이 아닙니다. 왜요? 동인아, 왜요? 함수값이 또 나온다 또. 어쨌든 떨어졌어. 아이,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니까 이 자식이. 왼쪽에서 가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랑 다르잖아.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불연속입니다. 연속이지 못해요. 맞죠? 네.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무조건 연속인가? 자, 지금 내가 그린 거를 보면은 x는 a에서 분명히 왼쪽에서 오는 좌극한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값이랑 극한값은 같아졌어. 극한값은 존재하게 됐어. 연속이냐 근데? 아니지. 왜? 가다 보면은 어때? 맨홀 뚜껑이 뚱 뚫려 있어서 퉁 빠져요. 연속적이지 못하다, 그치? 그러면 왜 연속이지 못하지? 그때 이제 함수값이 없으니까요 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일단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를 두 개 먼저 식으로 써보자. 함수의 연속을 만족하려면 첫 번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네요. 즉,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네요. 두 번째, 함수값이 없으면 안 되네요.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다라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함수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함수값 f는 a가 아니라 fa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찬이 안녕. 그 다음, 그러면 이제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한다면 여기로 올래? 아니면 준영이 옆에 앉던가. 뭐 하다 말았지? 내가 뭐 하다 말았지? 함수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 함수값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 공중에 붕 떠 있어. 그럼 연속이냐? 아니지. 아직도 맨홀 뚜껑 못 막았어. 왜 연속이 아니야 그러면? 좌극한이랑 우극한, 즉 극한값이 있는데 함수값도 있는데 그들이 어때? 서로 다른 값을 가리키고 있다겠지. 그러면 연속이지 못하네. 그러면 a를 향해 가는 극한값이랑 a일 때의 함수값이 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다른 경우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이걸 만족하기만 하면은 그럼 무조건 이제 연속인가? 한번 확인해 보자. x는 a에서 왼쪽에서 오는 값이랑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일단 극한값이 어떻게 됐어? 같은 값을 가리키게 됐어. 그리고 함수값을 만들어주는데 극한값이랑 같은 값으로 여기를 채워줬습니다. 연속인가요? 네, 연속이다, 그치? 이게 바로 연속의 정의가 되는 거야. 알았음? 그래서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의 정의는 이렇게 3단계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술형용 답에는 반드시 이 3단계가 다 얘기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를 조금 약식으로 우리가 뭐 이제 참거짓 문제라던가 이제 연속이다 아니다를 여러 개 밝혀야 되는 상황, 그런 객관식형 문제에서는 보기들마다 전부 다 3단계로 계산하고 있으면 너무 복잡해지겠다, 그치? 길어지겠다, 그치? 풀이가. 그래서 얘를 약식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뭐요?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값이랑 x가 a를 향해 가는 우극한값이랑 x가 a일 때의 함수값이 3개가 같아지면 돼. 다시 뭐라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지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값이랑 뭐랑? 함수값까지 같아지면 돼. 이게 이제 약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 객관식형 문제에서는 또는 뭐 합성함수와 같이 좀 복잡한 문제들에서는 전부 다 요 3개를 찾아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한 방에 끝내겠다는 얘기지. 3개를 다 찾아서. 그쵸? 이게 바로 함수의 연속의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얘기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상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해왔어? x는 1일 때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자, 락. 얘 극한값이 얼마예요? 이건 안 써도 돼. 얼마예요? 2. 어떻게 계산을 했어? 다들? 이 2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냥 저 함수에다가 뭐 하니? 1을 대입하지. 1을 대입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 찾는 거 아니야? 왜? 자, 여기서 너네가 이걸 가지고 하나 더 알아둘게. 만약에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에서의 범위에서 연속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함수의 이름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연속 함수라고 불러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함수? 다항함수와 같은 함수들은 이미 우리가 연속인 거 알고 있거든. 실수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연속인 거 알고 있으니까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해주게 된 거야.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유리함수도 x가 3을 향해 간대. 근데 유리함수가 x-1분의 2x- 뭐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니? 귀찮다. 사러 가자. 어떻게 계산을 하니? 그냥 x에다가 3 넣어서 3 빼기 1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4 그래서 2분의 10이니까 5라고 답을 낸단 말이야. 그냥 대입을 했지. 그치? 왜? 유리함수도 연속함수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분모를 보니까 x가 1일 때가 점근선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어머 깜짝이야.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자, 그래서 어디만 아니면 점근선 부분만 제외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점근선만 아니면 어디를 잡든 무조건 연속인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 아닌 거 아니까 3을 넣어서 함수값이 곧 극한값인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입을 해서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지금까지 하던 거 그대로 진행해주면 돼. 대신에 그거를 몇 가지 얘기만 해줄 뿐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바로 풀어볼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오늘은 개념 설명하는 날이니까. 그러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우리나라 오늘 난린데? 그치? 연속이냐? 그리고 연속이고 싶다. 얘들아, 함수의 연속이라는 거는 그래서 극한에서 우리가 실컷 계산해오던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에서 함수값 비교 대상 함수값 딱 하나 추가된 거 어디 갔어? 함수값 비교 대상이 하나 추가된 거밖에 없어. 그럼 뭔가 독특한 계산이 추가가 되겠니? 전혀 없겠지. 여태까지 물어봤던 거에서 함수값 하나만 더 비교할 거면 사실은 극한 문제랑 연속 문제랑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아예 바로 이제 실전 문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나도. 함수 fx가 딱 문제는 두 종류야. 연속에서 나오는 문제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시오.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 그리고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 해서 딱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겨울방학 때도 그렇고 작년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똑같이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는 딱 세 단계로 흘러갑니다. 제일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기 너무 쉬운 함수거나 그래프를 제공한 함수에서는 아까 저 1, 2, 3번처럼 눈으로 보고 연속이네 아니네 확인을 하면 된다. 그치 동인아? 근데 첫 번째 걸 보고 연속이라고 읽어버리면 난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프를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 또는 그래프를 너무나도 쉽게 그릴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은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합성함수꼴. 합성함수의 극한. 힘들었던 거 알 거야. 오케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힘들어했던 것처럼 합성함수에서는 연속도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근데 그래봐야 하나 추가되는 거야. 우리 연속성 말고 극한 따질 때 합성함수 어떻게 했어? A를 향해 가는 좌극한 F, G 비교했고 A를 향해 가는 우극한 F, G 비교했었고 그럼 이제 하나 추가해서 뭐? X는 A, F, G 세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 세 개 비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연속의 뭐가 되는 거지? 정의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는 일단 연속의 정의라고 생각하죠. 저게 원래 정의인데 약식으로만 얘기를 하자. 그래서 합성함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뭘 써주세요? 너희들이 정의를 이용을 해서 찾아주면 돼. 우리가 하던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함수값 하나만 추가해서. 알았죠?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데 두 개의 함수를 더하기 또 빼기 또 곱하기 또 나누기를 할 때 두 개 이상의 함수를 너희들이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뭐 분수꼴도 마찬가지겠지. 그런 식으로 연속성을 따져봐 또는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일단 너희들은 두 함수를 뭐 해주세요? 따로따로 확인을 해주세요. 알았죠? 따로따로 확인을 해주세요. 따로따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첫 번째 뭔가 삐딱하다 그치? 몰라. 첫 번째 만약에 fx라는 함수도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야. gx라는 함수도 뭐 3차 함수야.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가 모두 다 다항함수와 같은 연속인 함수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무조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연속입니다 라고 해주면 돼. 근데 두 번째, 만약에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 중에서 하나라도 불연속인 함수가 있다면 연속이 아닌 함수를 불연속이라고 부르거든. 불연속이라는 게 이라면 어떻게 찾아주는 거예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구? 정의를 쓸어 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정의가 뭐야? 연속의 정의가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 비교하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네. 그리고요,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연속성을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그게 뭘까? 락, 기억나니?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딱 하나 있었는데. 아, 그렇지. 자, 나누기를 할 때, 즉 분수꼴이 만들어질 때 분모가 뭐 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즉 나누기를 하는 경우에 gx라는 녀석이 0이 아닌 곳에서만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말로 좀 진행을 할게. 이게 참거짓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 잘 알아둘게. 0이 아니라면, 즉 분모에 들어가는 놈이 0이 아닌 값에서는 모두 다 연속이란 말이 돼. 분모가 0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아, 이거는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는구나, 이게 아니라 0이 되는 값 그때만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연속 맞아. 알았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야. x-1이라는 1차 함수잖아. 근데 얘가 분모에 들어갔어. 그리고 위에는 뭐 2x의 제곱 더하기 3x-1이라는 함수가 있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얘기를 해봐. 너희가 그냥 쭉 얘기를 해봐. 그러면 뭐야? 얘 연속함수 맞지? 다항함수니까. 얘도 연속함수 맞지? 일단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 빼기 나눴으니까 얘는 연속함수는 아니지만 딱 하나 빼고는 다 연속 맞습니다. 어디? 1. 얘가 0이 되는 값인 x는 1 한 군데서만 불연속이고 그 외 나머지 x들에선 전부 다 연속인 거 맞아. 알았죠? 오케이. 얘도 연속함수였기 때문에. 알았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뭐 보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함수는 그렇게까지 물어보나? 뭐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하면 거짓이지. 1 말고는 연속이 맞으니까. 알았죠? 그리고 뭐 이거는 연속함수이다 이런 말도 틀렸지. 왜? 1 한 군데서는 불연속이니까. 알았지? 아무튼 그거 하나만 gx가 0이면 안 돼, 연속 아니야 라는 얘기는 맞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그 값 말고 나머지는 다 연속이 맞고 그 값에서 불연속이라서 연속함수라고는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거 아무튼 잘 구분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바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하려는 내용의 전체적인 개념 설명은 끝난 거야. 이게 다야. 하나 더 있다. 하나. 사이값 정리라는 거. 하나 더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문제의 유형일 뿐 설명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게 다야. 그냥 다양한 함수들, 다양한 상황들, 연속인지를 묻는 문제들, 연속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들,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함수들을 좀 배우러 가겠다, 그치? 그냥 개념 설명 자체는 다 이해가 됐니? 그래요. 이거 지워도 될까? 왜 이렇게 축축 처지지? 비는 정작 어제 왔는데. 이거 지워도 되는 거지, 얘들아? 응, 고마워. 참. 이 고2들을 데리고 어르고 달래서 수업을 해야 되다니. 뭐지? 에이.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아유, 물에 번져서 이거 보이지가 않나? 이거 뭐야? 절대값 x 마이너스 1 분의 x 마이너스 1 뭐라 쓴 거지 내가? 곱하기 x제곱. 이 물에 번져가지고 자, 이 녀석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 기기. 위의 문제는 연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 물론 그냥 값을 안 주고 조사하시오라서 뭐 전범위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밑에 있는 함수는 a, b 때문에 fx를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연속이 됐는데, 아, 그러니까 뭐야? 연속이 되도록 a, b를 결정하시오. 그래서 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는 이제 연속이고 싶다 꼴의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요 녀석 연속성을 조사하고 싶어. 근데 연속성을 조사를 하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뭘 하고 싶든 극한을 구하든 일단 절대값은 풀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값을 나눕니다. 그죠? 첫 번째 x가 뭐 할 때? 1보다 클 때. 두 번째 x가 뭐 할 때?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면 분모가 어떻게 되니? x-1이니까 약분. 그냥 뭐예요? x제곱. 두 번째 fx가
x가 1보다 작으면 얘 마이너스 붙은 채로 끄집어낸다, 그치? 그러면 뭐야? 약분을 해도 마이너스 1 남아있네.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보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따라가세요. 요 함수를 따라가 주세요. 어느 범위에서는?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즉, 요 함수를 따라서 여기만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 따라가세요. 어느 범위에서는? 1보다, 아이고, 너무.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여기부터는. 그치? 그래서 요 함수를 따라서 그려주세요. 이 빨간색 함수랑 노란색 함수를 합쳐놓으면 뭐가 되는 거야? fx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쵸? 됐니? 네. 근데 1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 분모가 0이 되니까 1 넣을 수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럼 약분한 뒤고 지금 fx 자체에서는 1이면 분모가 0.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 함수값이 비어있어. 그럼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기 전에 아예 함수값이 없으니까 1에서는 뭐하고?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답을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 이 함수는 x는 1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포함을 하고 있냐면 1 말고 다른 범위에서는 연속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거 연속이 되고 싶다. 그럼 뭐야? 1 말고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봐. 자, 1 말고 나머지 범위만 생각을 해주면 얘 연속함수야, 아니야? 분모. 연속함수잖아.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분자, 무리함수니까 연속함수 맞아. 오케이? 1 말고 나머지에서는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야. 아, 그러면 나머지 구간들은 다 생각할 필요 없어. 알아서 연속이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어디만? 분모가 0이 되는 1만 생각을 할 건데 1만 볼 거면 위에 거. 여기서는 뭘 확인을 해주세요? 극한값을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뭘 확인해 주세요? 함수값을 확인해 주세요. 물론 그 둘이 당연히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 어떻게 되겠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x-1분의 a의 루트 x 더하기 1 b의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집니다? 함수값인 루트 2랑 같아지도록 하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뭐야? 이 문제는 어디서 많이 풀었어? 우리 극한에서 계속 풀어오던 그 녀석이다, 그치? 네, 분모 어디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야만 해요? 그럼 분모 분자가 0이 된다라는 것에서 a,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찾는다. 그치? 찾다? 그래서 뭐야? a 루트 2에 마이너스 b가 0이에요. 아, b는 뭐네요? a 루트 2가 되네요. 그럼 위에는 극한을 찾으러 가보자. 뭐가 돼? 리미트 x가 1을 갑니다.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루트 2. 아, a로 귀찮으니까 묶자. 그리고 나서 분모 분자 이제는 둘 다 빵빵으로 가네. 근데 0분의 0꼴인데 루트를 포함했어. 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유리화라는 거를 진행해줘야 된다, 그치? 유리화를 해보자. x가 1로 갈 때 x-1분의 분자 유리화 했어.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도 똑같이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1을 곱했습니다. 맞나요? 그럼 얘 정리해주면 뭐야? x 마이너스 1이잖아. 0으로 가는 인수 발견됐으니까 약분해버리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1 넣어도 되지. 그럼 뭐야? 2루트 2분의 a.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극한값, 함수값 루트 2. 따라서 a는 뭐예요? 4가 될 거고 a가 4니까 b는 뭐가 될 거고? 4루트 2가 될 거고. 이렇게 ab가 나오는 거지. 알았죠? 이거야. 그냥 우리가 해오던 극한값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근데 함수값 하나 더 비교 대상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함수의 연속성입니다. 어때요? 너무 쉽죠? 그쵸? 여기서 사실 이 단원이 어려웠다. 예전에는 꽤 어려웠어. 복잡하게 만들기가 쉬웠어. 근데 요즘은 쉬워졌어. 왜? 미적분반. 수열의 극한이랑 급수를 가지고 연속이랑 연결시켰을 때는 좀 귀찮아져요. 근데 얘는 전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여기가 끝이야. 이 정도가. 할만하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잘하면 지난번에 했던 극한, 오늘 하는 연속 이것만 잘하면 1등은 받는 거야.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할만하지 않니? 그치? 아무도 어제 뭐 때문에 틀렸다고 내가 카톡으로 지랄 한번 했는데 뭐였지? 무한 마이너스 무한대 죽는다 진짜. 내가 분명히 그거 틀린다고 했지. 마이너스 무한대 혜림쌤이 그러더만 그거 맞춘 사람이 없어요 이러던데 하나 맞췄다더라. 왜 그럴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다 치환하고 시작하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못 본 거지 뭐. 그래서 극한은 있잖아. 일단 연속은 우리가 극한을 만드는 거라서 상관이 없는데 극한 문제는 주어져 있단 말이야. 리미트가 뭐부터 보냐면 함수 생긴 것부터 보지 마세요. 함수부터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일단 뭐하고 봐. 루트 들어가 있다고 무조건 유료하고. 어제도 이제 막 보여주다가 이상한 거 했잖아. 그게 미적분이었나 수투였나는 모르겠는데 L1 수투였나 아니면 미적분이었나 모르겠는데 일단 루트만 보면 유료 아니지? 그냥 함수부터 보지 말고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세요. 그것 때문에 틀린다. 알았지? 어제 내가 일부러 유료해서 자 이거 맞지? 하니까 네 이러고 있었던 거 어느 반이야? 미적분 반이야? L반이야? 그 반이 그 반이다만. 아무튼 알았지? 그런 거 조심하자. 알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할 게 있기는 해. 여기에서 뭐냐면 요 녀석에 대한 얘기. 요 녀석을 사실은 너희들 센인가? 교재 다르지? 지워도 되지? 응. 저 녀석을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교재나 교과서에서는 이름이 있기는 해.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요것만 따로 떼놓고 하나의 유형이 있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러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 이 녀석의 이름이 원래는 뭐냐면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연속함수의 성질을 띡 배우고 나면은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니? 아니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유형으로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지. 학교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하고 일반적인 인강에서도 이런 말 안 해. 전부 다 이것만 딱 얘기해주고 나서 각각의 상황들을 문제를 풀어주면서 보여주거든. 너희들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알고만 있으면 돼. 알았죠? 혹시 몰라서 이거 이름은 알려줄게. 연속함수의 성질로 하는 게 있기는 해.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그거를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용도로 섞어놨어. 그러면 이제 저 녀석 할 수 있겠지? 요 녀석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계속 풀어가 보자. 바로 합성함수로 한번 들어가 볼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부터 풀어보자. 합성함수 아니야, 처음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이 합성함수로 다시 돌아와 보자. 2번으로 갑니다. 합성함수일 때는 합성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지러 갈 때는 예를 들어서 y는 G 합성 fx라는 합성함수로 돌아왔을 때는 일단 너네가 연속성을 따지세요, 불연속 점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 다시 문제는 대략 크게 보면 대부분은 두 가지 문제야. 왜 이렇게 더워? 딱 두 개야.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는 문제. 두 번째,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를 찾으세요라는 문제. 연속성은 쉽지. 뭐 쓰면 돼? 아까 정의 쓰면 돼. 알았죠? 정의를 써서 그 점에서 연속성을 따지러 가면 돼. 근데 불연속인 점을 개수를 찾아보세요. 그럼 너네가 어디가 불연속인지를 알아서 찾아서 그거를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 점에서 연속인가요? 2에서 연속인가요? 5에서 연속인가요? 1에서 연속인가를 묻기 때문에 그냥 그 점에서만 정의를 사용을 해주면 돼. 불연속이 되는 점의 개수도 정의는 맞기는 한데 근데 일단 어디를 조사할지를 찾아서 그거를 정의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찾는 게 문제거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합성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 그런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을 찾아주세요. 자, 뭐라고 할까? 불연속 의심점 찾아주는 거 딱 3가지입니다. 알았죠? 뭐라고 할까 먼저?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네. 나 이 단어 내가 예전에 썼던 단어 이거 싫어서 다른 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와 같은 식으로 만약에 하나의 함수, 안에 있는 함수 fx가 좀 다르게 주어져 있다. 또는 G합성 fx 자체를 구간에 따라 다르게 만약에 설명을 하고 있다면 함수가 나뉘는 점, 정의역의 범위가 나뉘는 점을 일단 첫 번째 의심점으로 찾아주시고요. 경계라고 할까? 함수의 경계가 나뉘는이라고 할까? 함수가 나뉘는. 그래, 이걸로 하자. 나누어지는 그런 x값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 fx. 안에 있는 함수 fx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x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명확하지. 안에 있는 함수가 일단 불연속이니까 거기 당연히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gx도 불연속 함수를 줄 때가 있거든. 그럼 gx가 불연속인 점을 찾을 필요는 없지. 근데 찾기는 찾아야 돼. 근데 정확하게는 gx가 불연속인 x가 만약에 뭐 한 두어 개 있다 치자. 그래서 나는 일단 그걸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점점점이라고 해놓을게. 몇 개인지 모르니까. 라고 한다면 g 안에 있는 정의역이 알파일 때, 정의역이 베타일 때, 정의역이 감마일 때를 다 찾아라는 얘기잖아. 근데 g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fx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fx가 무엇을 갖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이런 게 나오도록 하는 그런 x들을 모조리 다 찾아줘야 돼요. 물론 이게 뭐 한두 개야. 한두 개니까 결국 x값도 뭐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 나올 거야. 알았죠? 그런 점들을 다 찾아서 조사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저쪽 왼쪽 예시 문제들 지워도 되겠지? 연속성 한번 따지러 가보자. 자, 문제가 길다. 풀이 과정 거의 A4 반 정도는 나올 거예요. 조사해야 될 게 많아서. 자, 이거 한번 쭉 풀어보세요, 다들.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그림 잘 그리고. y는 fx의 함수의 그래프, y는 gx도 옆에 그릴 겁니다. 슝.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는데. 으이짜. 이게 y는 fx입니다. 야, 승원이 왜 안 왔냐? 준영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y는 gx.
특히 문과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가장 마지막 단계의 문제들이니까 요 단원에서 내가 이제 꿀팁이다 뭐다 뭐 쉽게 푸는 풀이 막 이런 걸 가끔씩 알려줄 거야. 그런 것들 특히나 모의고사 생각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그거를 쓸 줄 알고 모르고가 모의고사에서는 사실 큰 영향을 끼쳐. 나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들 뭐 각자 쓰시는 스킬들이 있어. 뭐 스킬들을 본인이 직접 연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스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이제 우리들도 골라서 쓰는 거거든. 뭐 알려주는 방식들은 선생님들도 푸는 방식들이 다 달라서 사실 쓰는 쌤들이 있고 안 쓰는 쌤들이 있기도 해. 나도 이제 안 쓰는 것들이 있고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알려줄 때 잘 활용을 하세요. 알았죠? 그거 쓸 줄 아는 순간 29번, 30번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걸 못 쓰면 29번, 30번은 못 풀어 절대로. 대부분은. 아무튼 풀어보세요. 기기. 우와. 우리 사오정씨 보자. 얘는 그냥 다 똑같은 함수들이니까 뭐 경계가 나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경계가 나뉘는 x 저걸 설명하기가 사실 되게 까다로운데 저거는 아무튼 나오면 얘기해 줄게. 대표적으로는 항상 2번, 3번이거든. 일단 속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들을 다 한번 찾아가 보자. 어디? 0 그리고 2. 자, fx가 불연속이 되는 x는 0인 점이랑 두 번째 이제 11시야? 두 번째 x는 2. 여기는 당연히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비교하라 그랬지. 이게 서술형이라고는 생각하지 마. 서술에서 이렇게 복잡한 거 안 내. 알았지?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 x가 0을 향해 가는 우극한, x가 0일 때의 함수값 3개 다 찾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x가 2일 때 도 연속의 정의를 따지는 거지. 합성 함수의 연속성 또는 연속이고 싶다라는 형태의 문제는 전부 다 어디 갔어? 정의예요, 정의. 알았죠? 좌악한, 우극한 함수값 3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좌악한, 우극한 함수값 3개 찾아주시면 됩니다. x가 2를 향해 가는 좌극한, x가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x가 2일 때의 함수값 3개. 알았죠? 그럼 이거 극한할 때 색깔 구분해서 자꾸 써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뭔가 좀 중요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한 색깔로 간다.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 누구 봅시다? f 봅시다. f 봅시다. f 봅시다. f 봅시다. f 봅시다. f 봅시다.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 왼쪽에서 가는 극한 어딜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고 0은 아니야. 근데 0을 향해 가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가기 직전까지는 가고 있는 동안에는 0보다 작니 0보다 크니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위치를 알려준다 그랬죠. 동풍이라는 거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불어오는 방향, 출발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뒤에 거는 x가 0보다 큰 값에서 0을 향해 갈 때 y 값은 어서 오세요. 승원이냐? 아 그래 어서 와요. 11시 넘었는데? 11시까지 논다면서. 그래. 너 여기 준영이 옆에 앉아. 자 다시 x가 0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동안에 y값은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는 아니지만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가고 있어? 2를 향해서 작은 값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치? 지금 현재는 2보다 작아용. 그 다음에 x가 0일 때 f는 여기는 얼마? 0이다 그치? 됐니? 이걸 가지고 뭐 한 번 더 바깥에 있는 함수 gx의 극한을 한번 살펴보자. 이번에는 마지막 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화살표를 안 하고 그냥 는으로 쓸게요. 0을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예요? 0. 2를 향해 가는 좌극한 얼마예요? 0. 0일 때의 값 얼마예요? 0. 어머, 세 개가 전부 다 같네? 연속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불연속적인 점의 개수에서 0은 제거. 자, 2 한번 확인해 보자. 아유, 귀찮아. 이걸 다 해야 돼? f라는 함수가
이 x가 2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y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는데 현재는 마이너스 2보다 위에 있어요. 큰 값에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x가 2를 향해서 오른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y 값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마이너스를 향해 가고 있다, 그치? 어디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됐죠? 그 다음에 x에 2를 넣어보자.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한 번 더 gx에다 한 번 넣어봅시다. gx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 우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요거 찾아놓고 가자. 보이나?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겠네. 잠깐만, g를 왜 안 써? 일단 여기서부터 바로 탈락, 불연속이다. 이거 일단 찾아는 가자. f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얘 하나 다르다, 그치? 얘 하나 다르니까 여기가 바로 불연속. 됐죠? 그럼 불연속점인 개수는 하나. 맞아요? 틀렸죠? 뭐 하나 안 했어야지. 자, 바깥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인데도 분명히 있어. 1. 그치? 그러면 gx가 1일 때, x가 1일 때 불연속이니까 g 안에 있는 녀석이 1일 때 불연속이니까 fx가 뭐가 나오도록 하는? 1이 나오도록 하는 y값. 뭔 소리야? x값. 얼마예요? 2분의 1 하나 더. 거기에서도 연속성을 한 번 더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워도 되냐? 위에 요거 3개. 요거. 간다. x는 어디? 2분의 1일 때 거 하나. 뭐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막 뭐 이렇게 V자 돼 있으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x가 2분의 1. 이거는 정확한. 야, 해본 사람들은 불연속 나올 거예요. 빨리 가자. f. 마이너스 2, 뭐래. 2분의 1을 향해 가는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가? 1. 근데 얘는 1보다 큰 값에서, 얘는 1보다 작은 값에서. 그래서 얘들이 g 집어넣었어요.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1을 향해 가는 정확한 1일 때의 함수값이 어때? 다르잖아.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얘는 0이고 얘가 혼자 달라서 불연속이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불연속점은 총 2개가 답이에요. 어른이 동의나? 어이.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자, 합성함수에 대한 연속성 분명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귀찮고요. 합성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프를 주고 하는 연속성도 극한이랑 똑같아. 그냥 똑같이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돼.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 내가 했던 거. 나는 절대값을 통해서 구간을 너네가 나누도록 하는 문제도 하나 해줬고 루트 있었던 거.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제공됐을 때 연속성. 내가 준 문제는 위에서는 1이 아닐 때, 2가 아닐 때, 밑에서는 뭐 2일 때. 뭐 이런 식이었어 가지고 1일 때인가? 아무튼 1일 때, 1이 아닐 때, 1이 아닐 때, 1일 때 줘가지고 1이 아닐 때에서는 극한값, 1일 때는 함수값 이렇게 찾는 문제들도 있어. 근데 어떤 문제는 절대값처럼 범위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뉠 때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는 우극한 함수값이 같이 움직입니다. 2보다 작을 때에는 좌극한을 찾아주면 되겠지. 결국 극한값 극한값을 찾거나 함수값 극한값을 찾아주면 돼. 알았나요? 오케이? 그럼 구간에 따라 나뉘는 함수는 센에도 그렇고 쌤 하이메스도 그렇고 마플도 그렇고 너무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을 거야. 그거 다 연습 잘 해봐. 근데 구간을 나눠야 되는 문제 중에 절대값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절대값은 따로 떼놨을 수도 있어. 그냥 같은 문제야 결국. 알았죠? 근데 그런 구간 나누기 중에 이거 지워도 되지? 요거 가운데 거 합성함수. 그 구간 나누기 문제 중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어렵다 해야 되나? 처음에 생각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냐면
마플에서는 277번입니다. 근데 책 피지 마세요. 책 피면은 힌트가 보이잖아. 유형 이름이 보이잖아. L반 거 교재예요. 여기가 문제가 워낙 많아서 하나 풀어줄게. 숙제 하나 줄어듭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에 대하여 그때 f 마이너스를 구하셔. 이 문제거든. 풀어볼래? 서술형이랑 치고 풀어볼래? 이거는 서술형이 주로 나옵니다. 얘는 fx가 그냥 f-를 구하세요. 뭐 미지수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 때문에 0이 돼버려 좌변이. f-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일단 얘가 거슬린다 그치? 없애줘야지. 뭐 하자? 나누자. 자, 서술형이라 그랬지. 양변을 뭐로 나누는 순간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나누는 순간부터 이렇게 쓰면 감점입니다. 알고 있지? 양변을 똑같은 수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뭐 곱할 때 부등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등식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나누는 거는, 양변을 뭔가로 나누는 거는 나누는 놈이 0이 아닐 때거든. 그래서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구간 나눈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돼. 이렇게 안 써주면 무조건 감점. 이거는 양변이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나눈 상황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므로 여기서는 극한값, 여기서는 함수값. 근데 아까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얘를 주면서 여기다 미지수를 심어 놨었다면 이제는 미지수가 여기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 것뿐, 내가 구할 수 있는 값이 있는 것뿐. 알았지? 그것만 다를 뿐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거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해보자. 그때 어때? 이거 유리래. 인수분해 너무 쉽지? 리미트 밑에 쓰죠. 리미트 x가 1로 마이너스 1로 갈 때 위에 거 인수분해 하면 뭐야? x 플러스 1이겠지 뭐. x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게 바로 함수값이야. 알았지? 그렇게 답을 구하는 거예요. 답을. 알았나요? 예.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합성함수도 해봤으니까 이제 좀 다른 형태. 자, 여기서 내가 주로 하나 더 설명을 해주는 게 뭐가 있냐면 곱하기. 이거 딱 얘기하면 아는 사람 있나? 기억나는 사람 있나? 수트 내가 겨울방학 때는 했었던 것 같거든. 두 함수를 곱하는 경우, 얘들아 학교 시험도 학교 시험이지만 모의고사 수능에 만약에 수투, 이거는 이과 거겠지, 문과 거겠지. 이제 공통이구나. 나 혼자 치자. 나 혼자 질문하고 나 혼자 대답하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요 파트가 수능에 나왔다 치자. 제일 많이 나온 거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뭘까? 뭐랑 뭘까? 뭐랑 뭘까? 이 자식들이? 그래. 내가 강조한 거. 합성함수랑 곱하기. 합성함수 대신에 좀 심플하게 이 파트를 조금 쉽게 내고 싶다 하면은 얘 대신에 나오는 게 얘예요. 오케이? 근데 그래프는 사실 극한에서 더 많이 나오지 연속에서는 주로 요게 나와. 그래서 요거랑 곱한 거, 요 곱하는 거 거의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능에서는. 학교 시험에서는 좀 뭘 낼지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해. 자, 근데 뭐냐면 어떤 문제냐면 어떤 곱한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따져보세요. 뭐 이런 얘기거든. 마플, 쌤 문제집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풉니다. 학원 선생들이는 내가 지금 해주는 것처럼 푼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풀이들 잘 들어놔. 해설지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수투는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해설지보다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내 말이 곧 법이요. 가자.
fx라는 함수가 있어. 마플에서는 294번입니다. 책은 피지 말라고 했죠.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2. 자, 이거는 쉬운 문제. 수능용은 아니고 내신용. x가 1보다 작거나 같아. x가 1보다 커. gx가 있어요. x 더하기 a. 그때 fx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는 1에서 연속이 되고 싶어.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야 하세요. 기기. 아니요, 그냥 푸세요. 이거는 서술형 안 내요. 또 내면은 뭐 상관없고 아까처럼 하면 되고.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정상적으로 풀었다고 해도 지금은 답 나와. a가 얼마? 마이너스 1. 그치? 자, 원래 어떻게 풀겠어? 원래는 만약에 진짜 뭐 서술형을 혹시나 나왔다 치자. 원래는 어떻게 풀겠어? 곱한 함수에 대한 연속성이야. 그래서 원래 뭐 하래? 너희들은 일단은 따져본다. 그치? fx가 연속인가요? 응, 아니야. 그럼 불연속인 함수가 하나라도 껴있으니까 뭐 써야 돼? 당연히 정의를 쓰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1에서 연속성이니까 x가 1을 향하는 정확한, x가 1을 향하는 우극한, x가 1일 때의 함수값 f 곱하기 g니까 fx 구해봐. fx 어떻게 돼요? 1을 향하는 정확한, 뭐야? 1보다 작은 거 봐야 된다. 그치? 얼마? 2. 1일 때의 함수값도 2네. 1보다 클 때는 1을 향해 갑니다. 얼마예요? 1. 그리고 y값, g값 찾으러 간다. 그치? 1 넣어봐. 그럼 뭐야? a 플러스 1. 얘는 연속함수잖아. 1차 함수니까. 그래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1이야. 세 개가 전부 다 같아져야 돼. 얘들아, 이것만 같아지면 되잖아.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랑 1 곱하기 a 플러스 1이 같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a 플러스 1이 0인 것밖에 없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거든. 또는 그냥 넘겨서 풀었다고 쳐도 뭐 그렇다 치자. 근데 이 문제를 객관식형 문제다. 이렇게 풀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렇게 풀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디로 나왔을 때 29번, 30번으로 나왔을 때 굉장히 풀이가 길어집니다. 너희들 수능은 아니라도 모의고사 해설지 봐서 알잖아. 내가 주는 거는 A4. 너희들이 학교에서 주로 모의고사 보고 실제로 받는 거는 B4. B4 사이즈에 여기 만약에 30번 막 이렇게 세 줄 정도로 쪼개져 있지 원래. 여기 30번에 빵 시작된다 치자. 풀이 과정 어떻게 돼 있어? 여기에 갑자기 무슨 재수종합하고 막 광고 나오고 30분 풀이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돼 있지. 29번도 마찬가지. 그치? 학원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29번 풀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 뭐 때문에 그래? 그런 약식 풀이들을 모르니까 그래. 그런데 나도 가끔씩 찍지만 평가원 문제나 아니면은 수능 문제가 나오고 나서 유튜브에 보통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올리시지, 해설 영상. 거기를 보면 나도 가끔씩 보거든. 내가 찍을 일이 있을 때는 나도 가끔씩 보는데, 한 번씩 보는데 진짜 학원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찍는데 진짜 개판으로 푸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왜냐면은 그냥 급하게 올려야 되니까 빨리 올려서 뭔가 이슈화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검토를 제대로 못 해본 채로 그냥 한 번 풀고 올린다고 해야 되나? 콴다도 한 번씩 그래. 콴다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풀지 못하는 쌤들도 정말 많아. 근데 좀 잘한다 하는 선생들 보면은 그 이제 뭐 익정쌤 같은 잘한다는 쌤들 영상 한 번씩 보면 있잖아. 제대로 풀어줘. 거기에서 어떤 요 내용을 씁니다. 다들 알았죠? 뭐냐면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놔. 두 함수를 곱하는 과정에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둘 다 연속이면 연속입니다. 둘 다 불연속이면 정의 쓰는 게 맞아. 근데 곱한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연속인데 하나는 불연속인 경우가 90% 정도의 확률로 나옵니다.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를 주고 나서 A에서의 연속성을 따져보세요 라고 하면 잘 기억해놔. 불연속인 놈이 불연속이 되는 곳이 있겠지. 그때 연속인 놈이 그 값에서 0을 가져주면 돼. 아까 너희들 풀면서 힌트 다 나왔어. fx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어땠어? 뭐 2와 1과 2였나?
같아져야 돼. 뭘 곱해서? gx의 정확한, fx의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을 곱해서 gx의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이, 21이구나. gx의 함수값을 곱해서. 근데 그게 곱하는 게 얼마야? 하나는 a고, 하나도 a고, 하나도 a야. 곱했는데 같아져야 된대. 당연히 방법은 a가 0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a는 뭐야? 연속인 놈의 정확한 우극한 함수값 아니야? 다 빵빵빵 돼야 돼요. 그 점에서. 그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해. 뭐냐면, 자, 봐봐. fx라는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gx라는 놈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그 두 개를 이제 각각 곱해가지고 연속성을 따져줄 건데,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여기에서는 불연속인 놈이니까 a랑 b랑 a가 나왔다고 칠게. 여기서는 c랑 c랑 c가 나왔다고 칠게. 연속인 놈이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졌겠어? ac랑 ac랑 bc랑 만들어졌겠어. AC, AC는 같으니까 BC만 같아지도록 해보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근데 AC랑 BC랑 같아져야 되는데 A랑 B는 절대로 다르거든. 지금 상황에서는 C를 약분합니다 라고 하면은 A는 B일 때 성립하거나 이 방정식은, 또는 C가 0일 때 성립하는데 A가 B랑 같아져 버리면 그거는 연속일 때인 거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다르거든.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면 결국 뭐야 이거는? C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얘가 빵인 경우밖에 없어요. 잘 기억해놔. 그래서 불연속과 연속을 곱할 때 연속성을 따져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에서 연속 함수란 놈은 y값을 0으로 가져주면 됩니다 라는 거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요. 특히 마플 푼 사람들 잘 들어라. 요거 가지고만 흩뿌려 놓긴 했는데 유형이 한 서너 개 정도 돼. 한 20-30문제 돼. 흩어져 있어. 이것만 모아두진 않았어. 그걸 모아보면 그 정도의 분량이 나온다고. 알았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이걸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수투를 지금 행복한 1등급을 행복하게 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등급 문제들 한번 쭉 보면은 평가원 문제들이 막 나올 거야. 그때 연속성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불연속, 불연속도 있어.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따지긴 해야 되는데 연속과 불연속을 따로따로 이제 연속과 불연속을 제공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 좀 연습을 해주면 더 좋고. 알았지? 근데 지금 뭐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부터 하려고는 하지 말고 나중에 시험 대비 때 한번 쭉 풀어봐. 알았지? 고마워요. 자,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참고로 뭐 평내고 뭐 일찍 계약하는 거 알고는 있는데 미적반, 수투반, 자, 이 방학 수업들은 8월 말까지는 이어집니다. 8월 말까지는. 개학 시간표가 9월 1일부터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돼. 특강들도 마무리되는 게 8월 말이고, 그리고 뭐 수투 지금 분반 이것도 8월 말까지는 유지가 되고, 물론 특강이 사라져야 이제 분반이 추가 분반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는 말이야. 일요일 날 분반. 9월부터는 그래서 일요일도 뒷타임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자, 계속 가자. 자, 근데 얘들아, 켰냐 내가? 켰네. Shut up. 자, 요 녀석이 생각보다 많은 유형에서 나온다. 지금은 내가 되게 기본적인 것만 냈어. 그래프 제공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함수를 두 개를 줬을 뿐이고. 근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 하나는 fx 곱하기 하나는 fx를 평행이동한 거. 근데 뭐 2에서 연속이 되래. fx는 불연속이었어. 그럼 얘는 불연속이지만 연속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연속인 점만큼 쭉 옮겨줘. 근데 그게 어떻게 되도록? y값이 0이 되도록.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게 활용되는 용도가 진짜 많아. fg만 있는 거 아니야. f와 f 평행이동도 맞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곱한 함수가 나온다. 뭘 곱했든 그러면은 일단 의심 좀 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도 있어.
막 여기서 이렇게 된 함수에서도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다 연속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으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무튼 이런 문제들도 나와. 두 개를 뭔가 곱했다. 그러면 뭐 하세요? 일단 요 녀석으로 먼저 생각을 해봐. 즉, 둘 중 하나가 연속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고민을 시작을 하란 얘기야. 알았지? 쎄는 사실은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 다루고 있진 않을 거야. 근데 마플은 아까 말했듯이 진짜 유형을 많이 쪼개놨어. 그 중에 저런 문제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일반 애들 특히 이거 좀 잘 봐야 될 거예요. 문제들을 잘 봐야 될 거야. 내용이야 뭐 너무 쉽잖아. 알았죠? 알았죠? 예.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낼 수 있는 거는,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어떤 두 가지가 남았냐면 주기함수랑 사이값 정리. 자, 주기함수에 대한 연속성 한번 풀러가 보자. 자, 이제 너희들은 수원이 끝났기 때문에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 방식은 지겹도록 봤어. 근데 내가 수원에서는 fx는 fx 마이너스 fx 더하기 a예요. 주기가 a예요. 맞다 그랬어, 틀렸다 그랬어. 예림아. 자, fx가 fx 더하기 a예요 라는 표현 방식이 나왔을 때 주기가 a예요 라고 읽어주는 거 맞다 그랬어, 틀렸다 그랬어? 틀렸다 그랬다, 그치? 자, 근데 수2에서는 fx는 fx 더하기 a예요 라고 나올 때 주기가 a라고 읽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돼요. 수2에서는 어차피 주기를 구하시오 라는 말은 안 나와. 그래서 주기가 a입니다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동인이 어디 갔냐? 화장실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보자. f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다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fx라는 함수가 ax 더하기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b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작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fx가 fx 더하기 4예요.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래. 그때 f10을 구해봐. 기기. 자, 무슨 함수예요? 주기가 4짜리 주기함수예요. 즉 4마다 반복되고 있는 함수예요.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 1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그치?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는데 1에서 끊어놨으니까 여기서 연속성 따져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한 번 더 그렸을 때 여기도 연속이 돼야 되거든. 두 군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쓸 거면 마스크 쓰지 마세요. 코만 갈아놓고 뭐하냐. 자, 다시. 그래서 얘는 잠깐만. 1에서의 연속성을 먼저 따져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x는 1에서의 연속성을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뭘 구해? 1보다 작은 범위니까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찾아주고 ax 플러스 b를 가지고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이미 같아져 있지. 누구로? 1로.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게 얼마야? 아이씨 좁아.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 얘는 얼마야? a 플러스 1. 그리고 그 둘이 뭐 해주면 돼? 같아지면 된다, 그치? 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식을 하나 찾기는 찾았는데 미지수는 a와 b 두 개. 승원아! 미지수는 a와 b 두 개.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다. 그럼 a, b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거 하나를 더 찾는 게 바로 어디? 여기 따져주는 거예요, 여기. 주기함수는 주기 하나를 딱 알려주는 그거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지점. 얘도 찾아줘야 되는데 얘는 누구랑 같아져? 얘랑 같아지거든.
그래서 하나 더 판단을 해줍니다. x는 3에서 판단을 한다. x는 -1에서 판단을 한다. 뭘로 하든 상관이 없는데 자, x가 어딜 향해 가는? 3을 향해 가는 x가 3을 향해 가는 좌극하는 함수값이랑 같이 다니기는 해. 누구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b를 따라서. 그리고 3일 때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9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랑 누구랑 비교해줘야 된다? 원래라면 x가 3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기함수다 보니까 뭐랑 같아진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랑도 같아지거든. 그래서 얘를 가지고 구해줍니다. 누구? ax 플러스 1. 오케이? 다시 그림으로 생각하면 뭐라고? 요 녀석이 얘랑 같아지잖아. 알았지?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걸로 대체해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그림을 간략하게 그려보면 사실 쉬운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어렵지.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 뭔 소리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 이걸 다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 나는 이제 말로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림을 대충 그냥 그려가지고 설명한 것 뿐이잖아. 그치?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구해줍니다. 얼마 나와요? -a 더하기 1. 그들이도 같아지세요. 그럼 a와 b에 대한 식이 몇 개? 2개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답은 생략할게요. 알았죠? 얘도 마플 문제예요. 마플의 321번. 1번 거. 마플? 풀. 요거. 알았죠? 네. 여기까지가 연속, 극한을 가지고 하는 연속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녀석, 좀 독특한 녀석 하나 남아있지. 아까 말했던 사이값 정리. 저 문제 다 이해됐어? 넘어가도 될까? 야, 됐어?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는 수투래. 아셈에도 나올 겁니다. 한 유형으로 다루면서 한 3개, 4개 정도의 문제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 다룰 거야. 저거는 자주 나오는 거라서. 알았죠? 자, 가자. 마지막, 연속에서의 마지막 사이값 정리 하나 가보자. 자, 근데 사이값 정리는 풀어봤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연속에서 나오는 누구? 사이값 정리랑 그 다음 어디? 미분으로 넘어가면 나오는 도함수 활용해서 나오는 누구 두 개랑 롤평. 롤이랑 평.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랑 생긴 게 거의 똑같거든. 그래서 같이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미분 도함수 활용으로 넘어가면 내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할 때 사이값 정리를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알았지? 근데 그 전에 미리 너희들이 사이값 정리를 제대로, 진짜 제대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 녀석을 잠깐 좀 얘기를 하고 갈게. 범위라는 놈이랑 구간이라는 놈이랑. 자, 우리가 요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 범위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똑같은 말로 구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의 구간이라는 의미로. 근데 표기 방식이 살짝 다르지. 요거 어떻게 표현을 해? 꺾은 가로 -1,3. 앞에 항상 구간이라고 명시해줘요. 자, 다시. 구간을 너희들이 표현 방식이거든. 이거는 그냥 읽어줄 줄만 알면 돼.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처음에는 잠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범위라는 거랑 구간이라는 거랑 살짝 좀 구분하고 가자. 범위입니다. 아까처럼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나오면 구간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뭐예요? 꺾은 가로 A, B. 자, 그러면 요런 가로도 요런 범위도 있겠지? 등호가 빠져있는 녀석. 얘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괄호로 씁니다. 대괄호랑 소괄호랑. 자, 여기에서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구간이다 라고 할 때 양쪽이 이제 뭐야? 점이 있거든. 등호가 있다 보니까 구간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해서 문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수직선상에 표현을 할 때 요렇게 표현을 하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문이 어떻게 돼 있어? 열려 있다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닫힌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문제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냥 들어만 놔.
알았지? 대가로로 되어 있고 닫힌 구간으로 명시 둘 다 해줄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닫힌 구간 대가로 A, B라고 하면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입니다. 그런 범위만 볼 거예요. 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주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열린 구간 A, B. 순서상이랑 헷갈리니까, 좌표랑 헷갈리니까 열린 구간이라고 앞에 항상 붙여줄 거야. 열린 구간이라고 되어 있거나 소가로로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냥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범위.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다, 그치? 어떤 거? 한쪽에는 뭐야 이거? 한쪽에는 등호가 없고 한쪽에만 등호가 있는 거. 네, 그래서 얘도 A부터 B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 알았지? 반대도 있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범위도 나와, 한 번씩. 잠깐 방향 좀 돌리자. A보다 크다, 끝. 그러면 일단 요거는 명확한 거 알겠지? 크다니까. 근데 끝이 있어, 없어? 끝없이 계속 갑니다. X는 어디까지? 양의 무한대까지. 근데 양의 무한대는 절대로 닫힌 가로로 못 써요. 왜? 닫힌 가로는 그 값을 포함을 하는 것까지인데 무한대 자체가 값이 아닌데 어떻게 포함을 하니? 그래서 무한대에는 반드시 열린 구간으로 써줍니다.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실수 전체는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해요. 그냥 표기 방식이니까 알아만 두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가끔씩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어. 알았죠? 참고 정도만 하고, 뭐 계속 보다 보면 너희들도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할 때 저게 필요하거든. 사이값 정리의 첫 시작. 닫힌 구간에서 뭐 합니다? 연속입니다. 자,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 문제.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딱 세 가지예요. 잘 기억하세요. 예림아! 호호, 오늘 좀 심한데. 자, 그래서 뭐야? FA란 놈이랑 FB란 놈이랑 비교를 합니다. 유민아! 저 둘이가 같냐, 다르냐? 응,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롤을 정리로 가면 같은 경우거든. 비슷하게 생겨. 얘도 연속이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FA란 놈과 FB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니까 의 사이에, 누가 큰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K란 놈이 있을 때라고 시작할 거예요. 저 세 가지를 다 만족해주는 상황에서 어떤 함수의 Y 값이 K가 되도록 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C라는 값이 존재합니다. 어느 범위에서? 열린 구간에서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자, 왜 그런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쉬워. 여기에 A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A부터 B까지 우리는 연속인 함수를 그릴 거야. 끊어지지 않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릴 건데 FA랑 FB가 다르대. 다르다라고, 왜 삐딱하냐 뭔가. 다르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내가 여기다 찍어볼게. 오케이? 지금은 FA보다 FB가 큰 상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FA와 FB 사이에 어떤 K란 값이 짠 하고 있다면 이 함수 fx는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부드럽게 연결시키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K가 나오는 순간이 열린 구간 사이에서 A에서는 아니고 B에서도 아니고 그 사이의 범위에서 반드시 한 번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예요. 알았죠? 사이값 정리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물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 한계가 있어서 롤평하고 나서 그것들을 섞어놓은 문제라던가 뭘 물어보는지 되게 애매하게 해놓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사실 너희들이 만나봐야 되는데 한번 보자. 마플로는 350번 한번 풀어보자.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x, 이건 내가 풀어줄 거야. 이 닫힌 구간 말셀 콤마 2 말셀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 문제거든. 자, 함수 얘기 안 나왔어. 근데 너희들은 이거를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는 함수의 연속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돼. 언제도
전범위 시험인 수능에서도. 자, 그래서 너희들 잘 기억해놔. 사이값 정리나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어느 문제에서 나오게 되냐면 방정식 문제에서 나옵니다. 방정식 문제에서 나오는데 그 식의 생김새가 미리 써놔. FC는 K 꼴이면 사이값 정리고요. F'의 C는 0꼴이면 롤의 정리야. F'의 C는 K꼴이면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K는 0이 아닌 어떤 상수일 때라는 얘기겠지. 물론 0도 상관없어요. 대부분 0이 아닌 문제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면 무조건 방정식을 이렇게 푼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방정식 문제 중에서 만약에 근을 구하시오. 찾아봐. 근의 개수를 찾아보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우리가 나중에 배워야 되는 그냥 방정식 문제가 맞아. 뭐 인수분해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또는 수투에서 배우는 도함수의 활용을 이용한다던가 해야겠지. 근데 근이 존재하냐? 근의 최소 개수라던가 또는 똑같은 표현으로 근이 적어도 몇 개, 뭐 이런 말로 나올 거야. 를 물어볼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야.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방정식은 방정식이야. 그래서 이걸 방정식으로 풀지 어떻게 풀지를 잘 모르겠는데 물어보는 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봐. 근이 존재하도록 해봐. 잖아. 그치? 근이 하나 있도록 하세요가 아니라 근이 3개 있도록 하세요가 아니라 근이 적어도 하나는 그냥 존재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문제에서 쓰는 게 바로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예요. 아, 됐냐? 왜? 이거 프라임이에요? 어디? 안 보여주고. 이거? 이거? 아, 사이값 정리인데 프라임 우리 미분 배웠어 안 배웠어? 근데 사이값 정리해서 미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답을 써야지. 롤평은 미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이에요. 사이값은 연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F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어볼래? 그렇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A를 넘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알았죠? 크게 상관없습니다. 나는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갈게. 아직 넘기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도함수의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 못할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다리가 아파서. 아이고, 그래. 샷업하세요. 그래서 방정식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좌변에 있는 녀석을 나는 fx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라는 놈을 fx라고 하자. 그때 fx라는 함수는 3차 함수야. 3차 함수는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연속함수라서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단계는 확인을 한 거야. 알았죠? 두 번째, f-1과 f2를 구해줍니다. 왜? 구간 양끝값 일단 찾아서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f-1과 f2를 구합니다. -1, -1 더하기 a 이 뭐야? 8-4 더하기 a 얘는 a-2고 얘는 a 더하기 4야. 당연히 같을 리가 없지. 그치? a를 기준으로 하나는 4만큼 더 있고 하나는 2만큼 뺐으니까 그럼 뭐 넘어가세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이에 뭘 둬야 된다? k. k가 뭔데? 지금은 얘잖아. 우변을 항상 우리는 k라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방정식인 거야. 알았지? 방정식은 뭐야? 방정식. 그래서 좌변은 fx, 우변은 k.
우변에 있는 0을 K라고 바라본 거야. 그래서 이 사이에 0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 동민이 말한 대로 뭐 하면 돼? 사이에 0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둘 중에 작은 놈은 음수고 큰 놈은 양수란 얘기겠지. 근데 누가 큰지 작은지는 명확하잖아. 말 안 해도 당연히 얘가 큰 거잖아. 그럼 뭐 해버리면 돼? 아, 둘이 부호가 다르면 돼. 그래서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음수하면 끝나요. 알았죠? 다시 그 말이 요 사이에 사이값으로서 K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얘예요. 알았죠? 이거 풀면 답이에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뭐가 답이다? 마사 2. 끝. 알았니? 알았니? 예. 그래서 답은 뭐야? 객관식이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다들 알겠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사이값 정리. 알았죠? 네. 끝. 그래서 방정식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올 거야. 근데 문제들이 전부 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세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나요? 그는 존재하나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도록 이런 문제들로 막 나와 있을 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 최소 개수 그게 바로 사룰평. 지금 우리는 사이값 보고 있는 거예요. 미분 안 했으니까. 여기까지예요. 알았죠? 이게 연속의 끝. 자, 근데 사이값 정리 분명히 생각보다 어려워. 알았음?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사실 내가 설명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잘 가볍게 들어만 놔. 아니, 그래도 써놔야 되겠다. 최대 최소의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어. 최대 최소의 정리가 뭘까?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그냥 흰색을 쓰고 있지. 그닥 어려운 거 아니란 거예요.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그게 끝이야. 그럼 이걸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거는 없어. 물어볼 수 있는 게 끼케야 그냥 참거짓인데 참거짓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없냐? 그거는 아니지. 명제를 배우는 사람들은 얘가 부정이 된다 그래서 결론도 부정하면 안 되지. 승원아, 얘가 부정이 된다 그래서 얘가 부정이 되면 안 되지. 그 명제가 참인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면 누구는 참이겠어? 대우는 참이겠지. 최대 최소가 없으면 불연속이다. 맞아, 틀려? 맞지? 그 두 개 말고는 모르는 거야. 역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잖아. 최대 최소를 갖는다 그래서 무조건 연속인 건 아니야. 불연속인데도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는 있어. 근데 최대 최소가 없으면 연속일 수는 없어. 무조건 불연속이야. 알았죠?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참거짓 문제들에서 막 나옵니다. 불연속 함수를 띡 주고 나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아, 없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불연속도 최대 최소는 가질 수 있어. 알았죠? 최대 최소가 없어도 불연속일 수. 그래. 알았죠? 알았죠? 네. 그래서 저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최대 최소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에서는 저거 쓸모 없어요. 알았죠? 쓸모 없어.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들어가 있을 거야. 최대 최소의 정리를 보면 최대 최소 값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는 저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알았죠? 불연속이지만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연속이라도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결국 계산은 해야 돼. 똑같아. 알았니? 자, 근데 그게 참거짓 문제에서 좀 쉽게 거짓인 걸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은 있지.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기억 막 줍니다. 근데 fx가 어떤 구간에 딱 줬어. 기억이라는 구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간에서 fx가 연속이야. 기억. 최대 최소를 갖는다. 참여의 거짓이에요. 참. 오케이? 왜? 연속이니까. 니은. fx에서 또 다른 구간을 딱 언급하고 있어. 니은이란 보기에서.
근데 얘는 최대 최소가 없다. 참여 거짓이야.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치? 그냥 fx에 대하여 옳은 것을 찾으세요 하면은 거짓이지. 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니까 일단 틀렸다고 하는 거지. 근데 fx에 함수를 줬어. 그래프를 줬어. 그럼 그래프를 보고 답하는 거지. 그치? 불연속인 곳에서는 최대 최소를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른다가 정답인데 fx를 안 주면 말 그대로 모른다 해서 끝나는 거고 fx를 주면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알았죠? 네. 잘 한번 풀어보세요. 내 말 속에 다 힌트들이 있다. 알았지? 알았지? 여기 칠판에 써놓은 것만 가지고는 당연한 사실이거든. 그래서 패스합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가볍게 넘어갑시다. 학교 시험에서도 거의 안 다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누구? 드디어 나온다. 뭐? 미분. 자, 힘들다, 그치? 자, 그래도 오늘 하려는 미분은 공식들이 거의 없고 말로 하는 것들이라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짜증날 수도 있고 차라리 계산하고 싶은데, 그지? 몰라, 뭐 시간 봐서 아예 싹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 오늘 거의 뭐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막 달릴 거예요. 아까 누가 그랬지? 달리죠? 막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정유민이라고. 자, 갑시다. 미분입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변화하는 정도, 그 비율을 물어보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오케이? 그리고 그거랑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용어가 하나가 더 있죠. 누구? 순간 변화율. 이거는 물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야, 내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있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평균 속도를 구해봐 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안 배워도 이건 상식이지, 이 자식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km라고 해보자. 길 따라 가는 길이. 길 따라 가는 게 500km라고 해보자. 내가 거의 뭐 200km를 갔어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한 5시간이 걸렸어요. 평균 속력 얼마? 100km per hour. 그치? 평균적으로 속도를 구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린 시간과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한 거리만 필요한 겁니다. 순간 속도를 물어보자. 내가 지금 휴게소에 가야 돼. 화장실을 너무 참았어.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있어. 100km. 뭐 이런 거 이제 피해가지고. 자, 이제 휴게소 가기 직전입니다. 5km 남았어요. 카메라가 없어. 내가 순간적으로 악셀을 쫙 밟아가지고 가고 있어. 250으로 갔어. 그때 순간은 속력이 얼마야? 250인 거겠지. 그치? 순간순간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속도라는 거는. 근데 평균적으로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만. 중간에 변화한 거는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몰라. 관심 없어. 중간에 뭐 쉰다고 잠깐 자고 있을 때 속력 0. 아까 말했던 휴게소 가기 위해서 막 5km 남았을 때 급하게 달려갈 때 속력 250. 그거 관심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만 궁금한 거야. 그게 평균적인 거고 하나는 순간적인 거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 fx라는 놈이 a부터 b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율이라는 거는 x값에 대한 y값의 변화량을 b. 자, 다시 기호로는 삼각형이 나옵니다. 진짜 삼각형이 아니라 우리가 델타라고 읽어주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 뭐야? 기울기. 알았지? 근데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평균 변화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에서만. 그래서 중간에 함수 f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했는지 그거 관심 없어. a에서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쭉 일직선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겠지? FA, FB가 있었다면 어떻게 구하는 거다? X값의 변화량 누구? 델타 X 누구? B-A 그 다음에 Y값의 변화량 누구?
누구? 아씨 FB-FA. 물론 지금은 아니야. FB-FA. 됐죠? 됐죠? 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x값 빼기 x값 분의 y값 빼기 y값. 마치 우리가 그냥 직선에서의 기울기 구하듯이 구하면 되고 그냥 첫 점과 끝점만 찾아주면 돼. 자, 다시 물어보는 게 어디다? A부터 B까지의 구간에서 평균 변화를 구했어요 라는 의미야. 알았지? A에서 B까지 구간을 주면 그 점의 처음부터 그 점의 끝까지의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 알았니? 자, 근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명칭보다는 예전엔 둘 다 썼는데 요즘은 순간 변화율이라는 명칭보다는 미분계수라는 명칭만 씁니다. 오케이? 자, 미분계수라는 게 뭐냐면 한글로 먼저 정의를 해보면 한 점을 향해 가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녀석의 극한 값이에요. 또 극한이야. 미분인데도 또 극한이야. 또. 오케이?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놈을 구할 수 있잖아. 이제 옆에 배웠으니까 한 점은 고정을 시켜놔. 한 점은 고정시켜놓고 다른 한 점은 이제 움직일 거야. B라는 녀석은 상수를 의미하니까 X라는 변수로 표현을 할게. X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표시하지 마. 여기 있습니다.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를 구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하나 나온다, 그치? X가 여기까지 당겨졌어. 그러면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를 여기. X가 여기까지 왔어. A부터 X까지 평균 변화를 여기. X값이 여기까지 옵니다. 평균 변화를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식으로 X가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점점 다가가게 되는 거야. 아, 뭐네?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뭐예요? X-A분의 fx 플러스 뭐래? fx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분 계수라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잠깐만 지우고 오른쪽으로 좀만 옮길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b a. 자, 약간 그거랑 비슷하지 않냐? 함수의 극한에서 활용해서 P가 원점을 향해 다가갈 때 반지름 R의 극한값 구하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니? 똑같은 거야, 사실. 알았죠? 자, 근데 그 녀석을 기호로 뭐라고 씁니다? F 프라임에 A라고 써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서술형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미분을 하고 앉았으면 틀려요. 미분계수의 정의야. 지금 내가 써준 게.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문제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 못하고 미분 공식을 쓰고 있으면 감점입니다. 즉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극한 문제예요. 작년에 내가 그렇게 나온다 했는데 이번 고3들 에이 설마 하다가 나왔어. 다행히도 맞추긴 했는데 설마 하지 말고 나온다. 알았지? 극한으로 서술형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딴 거 있어. 그래서 x를 다시 좀 멀리 좀 보내놓자. x를 요만큼 있고 점점 저 멀리서부터 다가갑니다 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때 수영아, 요게 뭐야? 이 길이가. 그렇지. x값의 변화량이라는 델타 x란 놈이다. 그치? 맞아요? 아우 다리야. 맞아요? 그럼 요 녀석은 델타 y. 그치?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지 말고 그러면 x라고 하지 말고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해도 되겠네. 그러면 y 값이 각각 어떻게 되기도 하겠네?
어떻게 되기도 하겠네? 응? 어떻게 되기도 하겠네? 델타 x분의 f에 어떻게 되겠네?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누가 어디로 갈 때? 이게 다가가다 보면 얘를 뭐 이항시키던가 얘가 0이 되던가.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근데 델타 x 발음하기도 귀찮고 짜증나고 표기하기는 더 귀찮고 삼각형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문자만 살포시 바꿔줬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얘도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둘 다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뭘 써요? 니네들 마음대로 쓰세요.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문제에 따라 근데 뭘 쓰는 게 간편할지는 좀 달라지는데 둘 다 많이 쓰여요. 나도 경우에 따라서 이거 썼다가 저거 썼다가 마음대로 해.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도 마음대로 다 써주세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일단 이 정의 자체는 결국 미분계수라는 거는 일단 표기하기로는 f'의 a라고 쓰는데 뭐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 델타 x분의 델타 y구나. 델타 x가 0을 향해 갈 때. 이걸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으세요. 알았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았지? 알았지? 락! 여기까지가 일단 미분계수예요.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미분을 통해서 풀다 보면 잊어갑니다. 누구를? 평균 변화율. 근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온다. 평균 변화율. 생각보다 저거 자주 물어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를 비교하라는 의미에서 자주 나와요. 평균 변화율 잊지 마.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딱 하나만 하고 마치지. 싫어? 두 개만 하고 마치자, 그럼. 자, 가자. 뭐야 이 한숨들은. f'A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리미트 미적분반 어제 가르쳐준 거 쓰지 마. 안 나면 다행이고 삼각형 쓰지 마. 그럼 뭘 하냐고? 그러면 그거 제대로 푸는 거지. 빼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보이지 마. 자, 요거 풀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보지 마. 하고 싶다, 그치? 네. 막 그거 쓰고 싶은데 쓰지 마. 근데 이건 써야 되는 거 맞는데. 네. 맞아요. 자, 됐죠? 자, 내가 지금부터 내주고 싶은 문제들은 어제 미적분 애들은 먼저 좀 스포를 당했어요. f'의 1이 아닐까? 싶은 문제들.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공식을 외워본 적은 없는데 공식을 외울 때 미분계수의 정의, 도함수의 정의는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그 생김새, 그림 맞추기, 화투 짝 맞추듯이 그림 맞추기 문제야. 그래서 아예 얘를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자, 이거는 문제집에서 실제로 쓰는 표현이야. f'의 a라고 하는 것을 리미트 네모가 a를 향해 간다면 네모 마이너스 a분의 f 네모 마이너스 fa예요. 즉 여기 f 안에 들어간 얘랑 얘를 형태를 맞추세요. 똑같이 생겨야 돼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동그라미가 0을 향해 가면 분모에는 동그라미만 있어야 되고 분자에는 fa 더하기 동그라미에 마이너스 fa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도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걔네들은 0을 향해 가고 있어야 돼.
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야. 정확하게는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0으로 가야 돼. 원래는 이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너무 그림인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준 것 뿐이에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잘 봐. 그럼 얘 리미트 h가 0을 갑니다. h분의가 문제가 아니라 분자를 잘 보면 f에서 뭐 빼고 있어? f를 빼고 있어. f'의 1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정확하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이거야. 어제 미적분만 내가 빼라 그랬지.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거야. 이거 형태 맞추기야. 아야씨. 근데 뭐밖에 없어? h밖에 없으니까 난 뭐가 필요해? 3이 필요하지. 그럼 분모에 3을 곱했어. 내 맘대로 3을 곱하면 되나? 아니요. 분자에다 뭐 곱해요? 3을 곱해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그리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된 거야?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고 3h가 0으로 가고 둘 다 동그라미 만들었으니까 얘가 바로 뭐야? f'의 a 뭐? 얘 거 따라가는 거야. 얘 거 따라가는 거야. f'의 얼마? 1. 그래서 답은 일단 6이겠지. 됐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쓰는 거는 반드시 이 형태, 뒤에 것도 마찬가지. 앞에 것도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 다 형태를 맞춰 놓고 있어야 돼. 알았죠? 그러면 난이도를 갑자기 확 올려볼까? 리미트 h가 0을 갑니다. f에 샷업하세요. 1 더하기 h 마이너스 f에 1 마이너스 h 이거 쓰지 마라 미적분반. 나누기 h도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거거든. 어떻게 풀어야 될까? 1 더하기 h꼴 a 더하기 h꼴 반드시 뒤에는 fa를 빼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이상한 게 있는데요 선생. 얘 말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겠지. 뭐 해야 되겠어 원래? 치환이 아니라 자식아. 그럼 얘도 치환되겠지. 더하고 뺍니다. 오케이? 어제랑 다르지? 이게 원래 풀이에요. 서술형용 풀이. 어제 내가 미적분반한테만 알려준 그 풀이는 서술형용에 쓰면 안 되는 풀이. 그래서 지금 이거 연습시킬 거야. 내신 대비 들어가면 그때 쓸 거야. 그 풀이는. 아까 우리가 어제 배운 거는 미적분이니까 한 거고. 수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죠, 지환아? 쓰고 싶어 죽겠지, 준이야? 하지 마. 자, 그래서 뭐야? 부호가 반대인 것들을 가져갑니다. 리미트 안에서는 분수를 뜯든 말든 뭐 생쇼를 해도 돼요. 리미트 안에서는 f 1 더하기 h에서 f1을 뺍니다. 그리고 h를 요렇게 해서 나누는 그 하트 공식 쓰는 거야. 나누기 h로 갑니다. 마이너스예요. 묶었어. 분모로 마이너스로. 그럼 뭐야? f 1-h에서 얘도 마이너스 f1이 됐어. 자, 그럼 이제 형태만 맞추면 되겠다, 그치? 자, 정준영씨 앞에 거는 문제 있나? 없다, 그치? 뒤에 거는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 그치? 뭐가 없어? 마이너스가 없어. 그래서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분자에도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거예요. 또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끌어다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든. 어찌됐건 형태 맞췄다, 그치? 그러면 봐. 얘가 0분의 1 더하기 0 빼기 f1 꼴 만들었다, 그치? 적꼴 만들었다, 그치? 그럼 뭐야? 얘는 미분계수 정의 맞아. 누구? 얘 거 따라갑니다. 1. 알았죠? 더하기 뒤에도 마찬가지. 이제 형태 맞췄네. 1 더하기 0꼴 빼기 f1 얘도 0. 그럼 이 형태 또 맞췄네. 그럼 뭐예요? f'입니다. 누구 따라갑니다? 앞에 거 얘 따라갑니다. 1. 그래서 2 곱하기 f'의 1이 됩니다. 답은 얼마? 4.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림을 똑같이 맞추고 나서 맞춰지면 그놈을 f'의 a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거 이거는 센에서는 뭐로 나오냐면 상 문제로 나옵니다. 바로 내가 어려운 거 해준 거야. 오케이?
상짜리 문제 하나가 더 있어요. 생긴 게 거의 똑같아. 이거 아니다. 절로 가자. 평균면허는 지워도 되죠? 예. 자, 저쪽 문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뭐냐면, 아이고, 다리야. 그나마 좀 쉬운 것 3개. 아니야. 중간 이상 난이도 3개. fx 푸세요. 이거는 시간 잠깐 줄 거야. 미적분만 그 이상한 거 쓰지 마세요. 이상한 거란다. 쓰지 마세요. 알려준 거. 아이고 다리야. 기울임체. 사실은 내가 살짝 문제를 바꾸려고 그랬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거든. 똑같아 근데. 일단 지금은 안 할래. 이렇게 가자. 분모 0, 분자 0, f 빼기 f. 자 얘들아, 0분의 0꼴에서 f 빼기 f가 보이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0분의 0꼴에서 f 빼기 f를 발견을 했을 때 그럼 얘 0분의 0꼴에서 f 빼기 f네. 자 근데 이번에는 h 쓰는 게 아니다 그치? 첫 번째 거다 그치?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 꼴. 그래서 분모가 필요한 건 사실 누구만 필요합니다. x-1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보이게 인수분해 따로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러면 얘네들만 보면 극한의 정의, 아니? 미분계수의 정의 성립하니? 네. 얘는 f'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떤 f'? 이거 따라갑니다. 1. 알았죠? 그럼 뒤에는 뭐 붙어 있어? 분모의 2. 그래서 답은 1이에요. 두 번째. 됐어?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분모에 있기는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져 있기는 하지만, fx-f1, f 빼기 f가 있고 0분의 0꼴이다.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러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해.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나는 귀찮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거 자체를 뜯어줍니다. 분모 분자의 반대편에 있으면 돼. 알았지? 그리고 얘를 뭐 합니다? 인수분해 한 거죠. 그러면 어때? 여기까지는 f'의 1과 똑같이 생기긴 했다. 그치? 물론 뒤집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f'의 1의 역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뿐. f'의 1의 형태랑 똑같이 생긴 거 알겠어요? x 왜? 저 아까 x 3승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럼 이걸 물어봤지 왜 이거?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 3. 답은 뭐예요? 2분의 3. 마지막 얘. 얘가 사실 좀 어렵기는 해. 근데 이거는 치환해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f 빼기 f인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아닐까?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는 항상 뒤에 붙은 얘가 0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단순하게 풀면은 서술형용이면 서술형은 이거 안 내 근데 귀찮아서 쓸데없는 짓이라서 객관식에 내면 됐지. 그래서 객관식용 풀이는 다음번에 알려줄 겁니다. n분의 1이라는 놈을 뭐로 치환을 해봐? h로 치환을 해봐. h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 n은 뭐가 되는 거야? h분의 1이 되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간대. h는 어디로 간대? 0으로 간대? 땡. 0 플러스로 간대. 됐죠? 네. 그러면 이 문제가 뭘로 바뀌어?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n h분의 1. 예. f 1 더하기 h 빼기 f 1 마이너스 h
어머, 얘랑 어디 갔어? 얘랑 똑같은 문제가 되네. 답은 이거예요. 이하 과정 그래서 생략할 거예요. 원래 풀이는 이거야. 교과서에서 제공하는 기본 풀이는 내가 지금 설명한 이것들입니다. 교과서에서 아예 이렇게 쓰고 있어. 물론 네모 동그라미까지는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 거야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하고 있거든. 교과서가 제공하는 풀이는 이겁니다. 나는 조금 다르게 푸는 걸 내신 때 알려줄 거고 9월부터는 이렇게 쓸 거야. 다르게 할 거야. 알았죠? 오케이? 네,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마지막 미분. 네. 뜻이 안 나. 진짜. 하나만 만들어. 아, 너무했나? 여기까지만 할까? 아,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할게 그러면. 아, 알았어, 그래. 여기까지 할까? 그럼 오늘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 너무 일찍 끝냈는데. 미적분만 15분에 시작한다. 알았죠?